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이 깊어지고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 혹시 지금 혼자 거울 앞에 서 계신가요? 매일 아침 당신의 피곤한 얼굴을 비춰주고, 당신의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다듬어주는 그 거울.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마주하는 그 거울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하고 오싹한 비밀을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집안 거울에 얽힌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적인 증언들입니다. 부디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거울도 어쩌면 지금 당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거울은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유리판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거울은 영혼의 창,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 혹은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울에 얽힌 신비로운 전설과 미신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그저 허황된 미신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이 세계의 심오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우리의 인식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충격적인 경험담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거울을 예전처럼 평범하게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집 거울이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울 너머에 어떤 존재가 숨어 있을지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숨을 고르고 이 섬뜩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는 중고로 들여온 전신 거울에 얽힌 섬뜩한 사연입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20대 여성 박수진 씨는 평소 인테리어에 남다른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즐겼죠. 어느 날 그녀는 중고 거래 앱을 탐색하던 중 눈에 띄는 앤티크한 디자인의 전신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가격도 놀랍도록 저렴했고 고풍스러운 디자인이 수진 씨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가격에 이런 거울을 구하다니 정말 득템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구매를 결정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거울을 들여온 첫날 수진 씨는 새 거울이 마음에 쏙 들어 연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포즈를 취해보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들여온 바로 그날 밤부터 수진 씨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한 너무나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감각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땀으로 젖는 악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 스트레스나 피곤함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악몽은 매일 밤 끈질기게 수진 씨를 찾아왔고 잠에서 깨어나면 항상 몸이 으스스하게 춥고 오싹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손길이 자신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수면 부족과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평소와 다름없이 악몽의 잠을 설치던 수진 씨는 갈증을 느껴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빛나는 전신 거울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그 거울을 바라본 순간 그녀는 숨을 헛들이켰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길고 헝클어진 머리를 축 늘어뜨린 채 희미하게 서 있는 여인의 형체가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듯한 표정으로 수진 씨를 끈질기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마비된 듯 몸이 그대로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거울 속 여인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섬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본 수진 씨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수진 씨는 서둘러 그 거울을 오피스텔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그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기적처럼 악몽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그 여인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거울 속에 갇혀 영원히 고통받는 듯한 애처롭고도 섬뜩한 그 눈빛을요. 수진 씨는 이제 확신합니다. 어쩌면 그 거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전 주인의 슬픈 사연이나 원혼이 깃들어 있던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 여인의 영혼이 거울 속에 갇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자신에게 씌워진 불행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거울은 침묵하고 있지만 수진 씨는 그 거울이 품고 있던 어둡고 슬픈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거울에 얽힌 오래된 도시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에 메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한밤중에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켜고 거울 앞에서 블러디 메리를 3번 외치면 거울 속에 끔찍한 존재가 나타난다는 섬뜩한 이야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미신이나 어린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은 전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지만 현대에도 그 공포는 여전하며 오히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학생 박준영 씨의 충격적인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준영 씨와 그의 친구들은 할로윈 파티에서 장난삼아 피에 메리를 소환하는 의식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며 흥분한 상태였고 호기심과 객기 그리고 약간의 취기가 더해져 담력 시험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방에 모여 촛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블러디 메리를 3번 외쳤죠.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실망한 듯 역시 별거 아니네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준영 씨는 왠지 모르게 오싹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준영 씨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거울이 있는 벽 쪽에서 희미하고 불길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궁금증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거울로 다가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초췌했지만 거울의 가장자리에서 검은 그림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 또 다른 공간이 열린 것처럼 그 그림자는 서서히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고 흐릿하던 형체는 점점 또렷해지더니 곧 피처럼 붉은 눈을 가진 여인의 얼굴이 거울 표면으로 섬뜩하게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준영 씨를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잔인했으며
준영 씨의 영혼을 깊숙이 파고드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준영 씨는 공포에 질려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거울 속에서 희미하게 손을 뻗어 마치 준영 씨를 거울 안으로 끌어당기려는 듯한 섬뜩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 순간 준영 씨는 극심한 공포의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그와 동시에 거울 속 여인의 형체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준영 씨는 친구들에게 밤새 겪었던 충격적인 일을 털어놓았지만 모두 그의 이야기를 술에 취해 꾼 악몽이나 단순한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영 씨는 그날 이후로 거울을 보는 것 자체가 극심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합니다. 거울이 단순한 반사체가 아니라 어둠과 빛의 경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이라고. 그리고 그는 가끔씩 꿈속에서 그 여인의 붉은 눈과 마주치곤 한다고 합니다. 그 붉은 눈은 여전히 그를 향해 차갑고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언제 다시 거울 속에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군대 숙소 거울에 얽힌 슬프고도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직접적인 괴담이라기보다는 거울이 한 개인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깊은 상흔을 남긴 현실적인 공포 사례에 가깝습니다. 김상병은 군 생활 중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의 룸메이트였던 박일병이 숙소에 몰래 들어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박일병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김상병은 물론 부대 전체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김상병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으로 남아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박일병의 흔적만 봐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김상병은 일병이 사용하던 침대와 개인 물품들을 정리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고인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손에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박일병이 유독 아끼던 전신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은 박일병이 외출 시 옷매무새를 다듬거나 자기 모습을 보며 웃던 모습이 자주 비쳤던 물건이었습니다. 거울을 치우기 위해 들어 올리는 순간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마치 박일병의 슬픔과 절망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표정은 한없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김상병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상병은 그 거울을 볼 때마다 끔찍했던 사건이 생생하게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박일병처럼 초췌하고 슬퍼 보였고 때로는 거울 속에서 박일병의 희미한 형체가 아른거리는 것 같은 섬뜩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거울이 자신을 계속해서 그날의 비극적인 기억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알 수 없는 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이 마치 박일병의 영혼을 붙잡아두고 그의 고통을 자신에게 전이시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결국 그 거울을 창고에 버려두었습니다. 다시는 그 거울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거울은 여전히 박일병의 비극을 비추는 상징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거울은 단순히 사물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특정 장소나 사람의 고통, 슬픔,
그리고 깊은 기억까지도 담아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였습니다. 이 경험은 김상병에게 거울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거울은 무언가를 비추는 동시에 어떤 것을 영원히 가두어 두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이제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무거운 역사와 알 수 없는 존재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집에 있는 거울을 조심해야 한다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경고와 같습니다. 흔히들 거울을 통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단순한 미신이나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 이윤정 씨는 평소 미신을 잘 믿지 않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쉽게 믿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녀의 집에는 알 수 없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TV가 저절로 켜지고 볼륨이 최대로 올라가 귀청을 찢는 소리가 나거나 잠겨있던 방문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 걷는 듯한 희미한 발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주방에서는 그릇이 저절로 떨어져 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 것이겠거니 혹은 착각이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빈번해지자 윤정 씨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정 씨는 평소처럼 잠을 자던 중 극심한 한기에 잠에서 번쩍 깼습니다. 몸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는 듯했습니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나는 거실의 큰 벽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어떤 형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란 윤정 씨는 숨을 죽이고 그 형체를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과 비슷했지만 몸이 투명하고 흐릿하여 마치 연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실체가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마치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형체는 거울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더니 마치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혹은 거울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듯한 기이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윤정 씨는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형체는 절반 정도가 이미 거울 밖으로 나와 있었고 윤정 씨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섬뜩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체의 눈은 검은 구멍처럼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어둠과 깊은 원한이 가득 차 있는 듯했습니다. 윤정 씨는 그날 이후로 집에 있는 모든 거울을 두꺼운 천으로 가려두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 형체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집에 침입하려 했던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어둠 속에서 천으로 가려진 거울 뒤편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노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녀는 지금도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단순히 당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세계와의 경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조심하세요. 당신의 거울도 어쩌면 지금 당신의 영혼을 엿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거울을 통해 어떤 존재가 당신의 집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었다고 주장하는 거울에 얽힌 섬뜩하고 기이한 경험담들이죠. 우리는 매일 아무런 의심 없이 거울을 통해 자신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단순한 반사체가 아니라 우리 세계와 다른 세계를 잇는 미지의 통로이거나 혹은 과거의 비극적인 기억과 영혼의 아픔을 품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 거울은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나요? 혹시 당신의 모습 뒤편에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이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는 않나요? 잠시 당신의 거울을 바라보고 그 시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거울이 또 다른 존재의 차갑고 섬뜩한 시선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볼 때 부디 등 뒤를 조심하십시오.